소니의 킹의 배우로 지목된 북한의 인터넷망 전체가 오늘 한때 완전히 멈춰섰죠. 북한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궁금한 북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김용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통진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통진당 지금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면 선관위가 통진당 잔고 실사를 했는데 국고보조금 잔액이 지금 거의 없다. 네,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미만만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의 국고보조금 잔액은 200만 원 미만이고요. 통진당 채무상환, 소송비용 등으로 고액을 지출했다. 통진당은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억 원 미만만 남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한 13억 원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글쎄요, 그게 다 남아있을까? 이미 다 빼돌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빼돌렸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1억 원 미만만 남았네요, 결국은.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미리 사전 대비가 됐지 않았을까? 예, 이미 통진당 해산 결정될 걸로 예측을 했었을 테니까요. 저희들도 예측을 했으니까. 네. 사전 대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에서 왔을 때 대한민국에 처음 배우는 게. 예. 기본 사람들이 정직성을 저는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사회와 더더욱 앞에 아주 헌신적이고 정직하다. 우리가 북에서 배울 때는 정말 자본주의 사회, 썩어빠진 남조선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 비도덕적이고 문란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의외로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대한민국구나 하면 스스로 이제 정화됐던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통진당의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작부터 기본 저들이 사상뿐만 아니라 기본 내면 세계까지 정직치 못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의 이제 목표가 이제 목표가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하겠다. 이게 북한의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가 정당하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훔치고 쓰고 이런 것들은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국가 세금을 제멋대로 막 그렇게 감추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김 대표님, 북한에도 법률가, 변호사 이런 직종이 있는 거죠? 법률가는 아마 우리 변호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는 이제 남한하고 근사한 그런 법조 체계는 아니지만서도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는데 여기서 변호사는 말이죠. 우리 남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변호사는요 여러 가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이 등록 업무, 재판을 등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며 거기다 그냥 뻥거지 모자 하나 씌워서 이 변호사다 이래놨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는 그 법정에서 말하자면 피고인을 갖다가 변호하기 위한 죄를 경감해주기 위한 이런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역할은 단 하나도 없죠. 아니 제가 변호사 법률가에 물어본 게 북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라는 게 있네요. 여기에서 이게 일종의 사회단체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늘 통진당 해산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박근혜다. 이렇게. 박근혜다, 오면 오늘 노동신문 아주 지금까지 남조선 관련, 남한 관련해 좀 비방하는 글들이 많이 실어왔는데 오늘은요, 이상하게도 노동신문 1면부터 6면까지인데 오면에 한 면을 할애해가지고 모두 16개의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산 선고 당일날 오전에 인건비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출했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1억 4천만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현 선관위는 아직까지 위법사항을 발견 못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아마 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한 면에 16개 기사를 도배를 해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그렇게 울분과 격분과 안타까움과 신경질적인 거 보여줬으니 정말 이 통진당이 북한에게 있어서 정말 크긴 큰 그런 전위 조직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조선중앙TV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뭐라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는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괴뢰패당의 횡포무도한 만행을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규탄 단지한다. 부귀 격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단합한 괴뢰보수패당의 치졸하고 비열한 망동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대표님? 뭐 지금껏 했던 예. 뭐 지난 수위에 비하면 사실 별로 더 세지는 않는데 네. 억지로 지금 우리 정부의 저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네. 그리고 자신들과 결부시킨 데 대해서 이제 네. 서희 그 분노를 표하는 부분이 지금 두드러지는 네. 장면인데 이게 이전과 같은 면이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김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아파하는 게 보입니다, 저기서. 아주 아프다. 아파한다. 예, 어떻게 보면 정의 조직이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던 우리의 거의 유일한 네. 정말 전의도 당을 가지고 합법적인 조직 아니었습니까? 네. 저게 김일성이가 과거에 계속 바라던 것이었거든요. 70년대부터 나만의 법률가들을 우리가 던져 키우라. 예. 뭐 정치인들도 키우라. 그래서 후에 합법적인 우리의 지지자를 만들라가 김일성의 사실 대한혁명 노선 중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이루어졌던 마당에 지금 절제 그냥 무너졌으니까 그 아픔이 구구절절히 묻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의 이 거의 진보라는 게 그 PD하고 NL 이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PD라는 것은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인데 그렇죠. 그 북한에서 3대 민중해방이죠. 예, 민중해방. 그러니까 3대 세습을 단행하면서 예. 이 PD 계열들이 굉장히 동료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근데 80년대 초에 네. 소위 그 황장엽의 주체 철학이 나오면서 네. 이걸 이제 PD계에 먹이면서 NL계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소위 민족해방. 이게 네. 주사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사파라는 것은 소위 수령의 세습 독재. 네. 이거를 인정해야만 주사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NL계에 있었던 모든 한국의 그 운동권들을 거의 주사파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이 통진당은 정말 그 주사파의 그 노선을 뼛속까지 추종하는 네. 소위 종북의 전위부대인데 네. 원래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요 이게 네. 지하에 있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그 통정부의 전략에 의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라. 또 지상에 올라와서 진짜 온갖 활동을 다 했죠. 네. 그리고 이제 98년도까지 그 김동식 95년대 그 대외연락부에서 파견을 했고 네. 최정남 부부를 98년도에 파견한 이후에 네. 대외연락부가 한 번도 간첩을 파견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위 햇볕 정책을 하면서 예. 남쪽의 그 NL들이 몽땅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네. 퍼다주기 하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연락부는 그 평양에 앉아가지고요. 올라오는 거 다 받아가지고 다 분류해가지고 다 순서명세 시키고 작업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그 정부 간첩 활동의 전성기가 바로 10년 동안 있었는데 네. 그렇게 키워놓은 소위 옥동자 같은 이 통진당이 한 칼에 날아갔으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죠. 네. 예. 지금 물론 뭐 이정희 전 대표가 대표로 지금 네.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이제 변론 대결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거 아니다. 뭐 네. 종북 아니다. 이렇게 뭐 계속 주장은 했지만 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 통진당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네. 북한의 어떤 통일전선 전략에 네. 아주 유효한 수단이었다. 뭐 이렇게 당연히 판단하고 있었겠죠. 네. 예. 그렇죠. 뭐 조선노동당의 제2중대라고도 볼 수 있죠. 아. 네. 그런 그 현지 별동대가 날아갔어요. 별동대가 날아갔고 정말 그 별동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막 든든한 데 있었을 거예요. 네. 3명이 이제 그 뭐 인천 아시아 게임이라고 딱 내려오니까 예. 대표단이 오니까 그 대표단 항에서 우리 뭐 박근혜 우리한테 맡겨 주십시오. 황선 씨 남편. 네. 그런 아주 오중이 또중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북한에 대한 자기들 해킹했다.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뭐 천안함 폭침했다. 예. 연평도 폭했다. 북한이 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게 북한을 입장을 대변해주는 네. 그런 어떤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마운 통진당. 이게 지금 날아가는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런 거죠. 너무 예, 고맙죠. 예, 북한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예. 바로 그런 세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통일 전선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갔댔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사실 북한은 큰 꿈까지도 꿨죠. 왜냐하면 네. 이 정권을 평화적인 민주인사의 정권으로 바꾸겠다. 네. 우리 싸우지 않고 네. 지난 2000년 초반에 그 맛을 희망을 가졌댔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남한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알아차렸어요. 네. 이 종북이라는 게 딱지를 붙이고 간첩질하는 게 아니구나. 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들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짓거리는 다 북한을 위해서 결국 번지하고 북한을 예. 뭐랄까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결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와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와서는 이런 그 정말 그 하나의 무리들을 그런 종부의 무리들을 그냥 우리 같이 섞여는 건 이거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냥 자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울 속에서 그들이 활동을 허용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날치도록 하는 거는 우리 자유를 훼손하는 거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진당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석기를 떼어놓을 수 없죠. 이석기가 과거에 국회의원일 땐 저도 감히 이석기 이거 문제 있는 놈 아니냐 말 못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평균이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일이 정말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너무 일치했거든요. 서희 저들이 말했던 권총 사상, 서희 3대 각오, 뭐 김일성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권총의 사상입니다. 이 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그리고 북한에서 그토록 바라던 남한에서 일단 유사시에 여기서 정변을 일으키고 군사 행동을 준비해서 그게 작겠지만 얼마든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던 통진당입니다. 통진당 두둔했던 이석기 일당이죠. 이런 걸 드러냈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적인 요구에 따라서 야, 이건 내가 김정은이라도 통탄할 노릇이죠. 이게 억울해서 내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대 초에 그 김용환 선배가 저희 강철 서신이라는 걸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학가의 주체 철학을 아주 확산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주사파가 이제 그 학생운동권을 주도권을 쥐는데 그때 이제 그 주사파에 가입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의 명부는 다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또 대연락부가 다 명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부위별로 성향별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한 명 한 명 다 이제 접촉을 했고 또 이제 김용환 선배 같은 경우는 뭐 자발적인 주사파이긴 하지만 북한이 이제 그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평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또 김일성까지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김용환 선배의 후배가 바로 이석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 NL, 소위 주사파의 그 후신들인데 이거는 북한의 노동당 대연락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소위 간첩의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로 지금 포장돼 있지만 뭐 얼마 전에 지금 그 이정희 씨가 나와서 뭐 진보 정치 뭐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진보 정치가 아니라 종북 정치죠. 이거는 말은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제 조선 노동당의 뭐 이중대다, 뭐 간첩의 뭐 덩어리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있었는데, 조금 그렇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됐으면, 뭔가 다시 또, 뭘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만들죠. 이제 아마, 당장은 그 뭔가를 못 하더라도, 뭐 또 우리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또 다 잊어먹어요. 또 고쳤겠지, 개신했겠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또 명함을 또 양두구육, 개고기 팔게. 이번에 개고기 파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다른 고기를 갖다가 또 내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또 다른 거구나. 고친 거다. 이래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요 페이스를 넘어가고 또 다른 양두구가 아니라 양두 뭐 다른 걸 갖다 육을 할 겁니다. 우를 내세우든지. 뭘 내세울 거예요. 돈을 내세우든지 뭐. 반드시. 왜냐하면, 10번을 찍어서 안 되면 100번을 찍고, 100번, 1000번 찍어서라도 반드시 목표를 하라는 게 북한의 뭐 전략 전술의 핵심이니까 할 것입니다. 난파 간첩했던 김동식 박사에 따르면 최소한 10개 라인이 이제 가동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석기 라인은 1개 라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는 주요한 한 개 라인 그렇죠. 중에 하나였고 다른 라인이 또 있을 것.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사람들은 북한이 버릴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개를 시켰기 때문에 그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숨어 있는 카드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그 이제 페이스를 감추고 이 정부 활동을 하는 정말 무서운 조직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정북의 라인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 그래서 아마 통진당이 날아갔다고 해서 이게 뭐 마음 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진보와 종북이 막 이제 또 뒤섞여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잘 구분이 안 갈 때도 있고 뭐 뒤섞여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른바 진보 노선의 존재는
가치는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서희 진보 그 논리들이 일부 논객들에 의해서 이제 그 아주 잘 포장되고 있죠. 이것 역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 중얼노동당의 매문지이고 자매지인데 일단 우리가 글을 쓰거나 부를 때 우리 민족끼리가 돼버립니다. 아주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놨죠. 문맥 자체가. 그리고 진보도 정북이 진보의 탈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진보는 좋은 의미의 진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분류를 못합니다. 근데 이 핵심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 6.25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김정일과 북한 주민들을 합쳐서 우리 민족끼리를 뭉뚱그려 버렸고 거기에 대통령 서희 가서 그 선언문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지금 이석기나 그 통진당의 그 저들이 주장이나 북한에 사실 덮어놓고 과잉 충성하고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어떤 정치인들이 지금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러 가냐? 김정일에게 도와주려고 갔댔고 북한의 당국자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철저하게 헌법적으로 적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 민족끼리 만나러 가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런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이 박혀 있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사건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도 공신 당으로 만들어서 가치로 인정해 주죠. 저기 일본에요. 저기 일본에 지금 그 소위 공산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국민들은 공산당을 진보로 보지 않습니다. 공산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진보로 포장되어 있는 많은 상당수의 세력들이 과거에 PD하고 지금은 NL이거든요. 그러니까 PD라는 것은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만 이제 그 NL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칭을 걸려면 그 공산당 이름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를 진보적인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로 지금 둔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PD나 NL이 아닌 순수한 진보가 누구냐. 그 순수한 진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그렇습니다. 뭐 보수와 진보가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자,